안녕하세요, 빡쌤이에요. 여러분들 안장통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. 안장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안장통의 원리부터 아셔야 돼요. 안장통이 왜 생기겠어요? 장시간 오래 앉아있으니까. 그리고 장시간 오래 앉아있어서 몸에 체형이 안 맞는. 체형이 안 맞아서 또 랜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야 돼요. 패드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패드의 두께, 패드의 엉덩이하고의 굴곡, 엉덩이가 아픈 안장통이 자전거를 끊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. 두 번째 원인은 뭐 낙차, 부상으로 인해서 흥미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, 세 번째 뭐 힘들고 뭐 아프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끊는 것도 있지만,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안장통인데, 지금 80km를 타셨는데 저 안장, 프롤로그 안장이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맞는 편에 속하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. 통증을 덜 느끼는. 좀 저같이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돌기뼈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아파하고,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, 안장통이 생기는 것은 엉덩이에 굴곡하고 안장에 굴곡하고 안 맞을 때 아플 수가 있어요. 안 맞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체중 분산이 적게 되겠죠. 엉덩이 뼈가 뾰족하면 이 위에 안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분포되는 요 체중의 분산, 요것 때문에 아프겠죠. 대신에 이렇게 있을 때의 장점은 요 뼈 말고는 혈액순환이 잘 돼서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대신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있으면 체중 분산이 좋아서 안 아플 수도 있어요. 대신에 혈액순환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. 받는 면적이 크니까. 혈액순환이 제한받으면 장시간 탔을 때 아무래도 찌릿찌릿하거나 저리거나 아니면은 감각이 없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. 제가 저거 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전립선 쪽이 한 30km 탔으면 전립선 쪽이 찌릿찌릿하다가 나중에 이제 50, 60km 감각이 없어진 거지 아픈 것을 못 느낄 만큼이 아니죠. 근데 거기는 감각이 없어지면 그다음부터는 통증을 못 느끼는 건데, 근데 그것을 뭐 아프지 않다,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초반에 한 30, 40km 타면서 찌릿찌릿 느낀 건데, 100km가 넘어가고 할 때 그 전립선 쪽보다는 이제 엉덩이, 다른 데가 아파서 전립선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, 거기는 좀 폭신한 편이에요. 뭐 혈액도, 혈관도 이렇게 큰 혈관이 지나가고 이렇게 액체로 차 있는 느낌? 그래서 거기에 압력이 모여도 통증보다는 그냥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서, 이런 것들은 난 통증이 아니야, 다른 데가 더 아파, 그래서 여기는 안 아픈 것 같아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. 지금 자세하고 저 안장 세팅으로 봤을 땐 전립선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, 지금 여쭤봤을 땐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되묻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이제 오래 앉았을 때 당연히 아플 수 있어요. 당연히 아플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뼈가 내 체중을 지탱하고 있을 때 그 뼈를 감싸고 있는 그 피부가 보면은 이렇게 벽돌집처럼 생겼어요. 세포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다고요. 이 벽돌층이 유분하고 수분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, 벽돌이 쑥 빠져서 그 피부층이 무너지는 경우, 이런 경우도 통증이 생기거든요. 이것은 오래 탔을 때의 통증이고요. 또 하나는 아까처럼 혈액이 제대로 지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그 통증, 아까 전립선 압박이나 찌릿찌릿함이 조금 지나서 통증이 사라지고 무뎌지는 감각, 이런 것들도 통증의 일환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표피가 살갗이 손상되는 거예요. 까지는 거죠. 예, 그래서 까질 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속옷 같은 면재질에 의해서 까지는 거예요. 그래서 패드 바지의 피부하고 닿는 접촉면은 가장 부드러운 원단을 사용을 해요. 그래서 피부하고의 마찰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속옷을 착용을 하시면서 그 목적이 있는 패드하고 살갗하고 직접 닿지 않고 중간에 마찰력이 큰 속옷이 가운데 있어서 피부에 상처를 주는 현상이 첫 번째 있고요. 통증 유발 중에. 그 다음에 땀이 맨살로 모여야 돼요? 당연하죠. 전혀 누가 알려주세요. 그리고 땀이 났을 때 땀 결정이 어떻게 생겼겠어요? 땀 결정이 동글동글할까요?
소금이 각이 져 있죠. 소금 결정은 그 각이 져 있는 것이 땀이 나서 엉덩이로 몰려서 거기서 땀들이 모이겠죠. 모인 곳에서 말라가면 그 부분에 땀 결정만 남겠죠. 날카로운 땀 결정이 피부하고의 쓸림으로 피부에 손상을 주겠죠. 요것도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오래 타시면 당연히 아픈 것이 맞아요. 80km 이상 탔다면 3시간 이상 타셨을 텐데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피부는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정상이라는 거예요. 오래 탔을 때 안장통이 생기는 거. 대신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쓰지요. 특히 랜더를 오래 한 사람들은 숙명같이 안장통을 관리하는 능력들이 좋아져요. 물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엉덩이가 단단하게 변형이 되겠죠.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만큼 변형될 만큼 매일같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으니까 논외로 치고요. 그 다음에 자세가 있어요. 지금 엉치뼈가 아프셨다고 하는데 아까 자세를 잡았을 때 그리고 엉치뼈가 있으면 그 뼈를 감싸고 있는 피부가 있는데 그 피부도 어느 부분인지 달라요. 엉치뼈를 기준으로 앞쪽일지 뒤쪽일지 왼쪽일지 오른쪽일지가 있어요. 근데 그냥 엉치뼈라고 뭉퉁거려서 그냥 그 부분이 아파라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는 자세를 교정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지금 자세로 봤을 때 엉치뼈의 앞쪽이 아팠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그 위치는 사타구니 쪽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게다가 안장도 높였고 핸들은 낮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하게 생겼을 거야. 그래서 그 자세에 따라서도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패드는 패드의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가죽을 가진 동물이 알프스에서 사는 사냥이에요. 그 사냥의 이름이 샤모아. 그 샤모아 가죽을 가지고 안장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가죽으로 썼는데 그 가죽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까진다는 거죠. 마찰에 의해서. 왜냐면 3시간 80km만 탔다 그래도 몇 번이냐면 아무리 못해도 15,000번의 비빔이 있어. 페달링에 의해서.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러워도 15,000번의 이 마찰이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. 이것이 패드가 좋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패드가 좋아도 피부처럼 부드럽지는 못할 거고 그 패드와 피부와의 마찰로 인해서 피부 벗겨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샤모아 크림, 그 샤모아 버터 패드 크림을 만들어서 패드 크림을 쓰는데 지금 그 패드 크림을 패드하고 살짝 그 사이에 있어서 마찰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 속옷이라는 재질이 또 끼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패드 크림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패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상태에서 피부의 까짐이나 피부의 손상은 더 심했을 거예요. 지금 요 4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안장 하나한테 잘못을 몰아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 근데 이것들이 다 해소가 돼야지 편하게 좀 더 먼 거리를 갔을 때까지 안장통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해요. 자,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왔는지 한 10분, 15분 정도 좀 지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 자세가 바뀌어요. 지금 있는 자세는 아까보다 훨씬 더 편한 자세. 왜냐하면 그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우리 뇌 안에 세반고리관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지금 있는 위치가 정상이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행식기가 살짝 떠 있었고 안장의 가장 넓은 부분에 안장 뒷부분까지 엉덩이 살이 살짝 밀착되어 있을 거예요. 지금 엉덩이 뼈가 아프신가요? 아니요. 거기가 아픈 곳이에요. 거기가 안 아프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장과 지금 엉덩이와 지금 자세가 맞는다는 겁니다. 근데 조금 전에는 현재 쓰시던 저 프롤로그 안장보다 지금 앉아 계셨던 그 시마노 프로 안장이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하셨었어요. 그거는 자세가 바뀌기 전이었고 이런 변수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문제가 안장에 있다라고 판단이 있을 때 그때 안장을 교체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봤을 때 문제가 일단 4가지가 나왔잖아요. 그 4가지가 우선 먼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안장을 바꿨을 때 편할지 안 편할지를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일단 안장을 바꿔보고 그 안장에 맞춰서 내가 피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자세는 이제 편한 자세, 이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자세를 잡고
그 자세에 맞춰서 피팅 값을 조정을 하는데 그것도 용도가 있어요. 랜도처럼 장거리를 탈 거다, 느리지만 긴 거리를 다닐 거다 라고 했을 때의 자세와 짧지만 빠르고 강하게 타야 되는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자세 자체가 달라요. 근데 다행히도 저 자전거는 그러한 장거리를 잘 탈 수 있는 그란투리스모에 적합한 자전거를 쓰고 있어서 랜더로서 할 때는 적당한 자전거예요. 근데 저 자전거를 에어로 스프린트 자전거처럼 세팅을 해 두셨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몸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저 피팅 값을 다시 예전으로 돌릴지, 저 피팅 값이 좋다면 저 피팅 값에 맞는 자세와 피팅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안장을 바꿨을 때 그래도 좋을지를 보셔야 돼요. 쉽지 않죠. 네. 제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바꾼 게 아니고 안장 너무 많은 걸 바꾸신 거죠 지금? 근데 맨 처음에 안장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저거 첫 번째 안장은 첫 번째 높였고 네.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버틸만 해서 핸들도 또 낮췄고 두 가지를 동시에 했나요? 차례차례 시간 격차가 한두 달 사이 격차가 있었죠. 근데 네. 안장을 높였던 이유는 이제 자전거에 출퇴근할 때 좀 힘을 안 받는 페달 좀 너무 낮아서 힘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장을 높였거든요. 근데 그런 느낌이 들은 건가요?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나요? 느낌이 들어가요. 느낌이. 그래서 높여봤더니 편하더라고요. 힘이 더 자연스럽게 페달링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했고 그거는 이제 완전 겨울 때 자전거 안 탈 때 핸들바를 좀 조정을 해봤거든요. 제일 나쁘죠. 안 탈 때 하는 거. 그리고 나서 이제 좀 30km, 60km 타는데 안장이 예전보다 조금만 타도 안장통이 생겨요. 조금만이라는 게 얼마죠? 한강 왔다 갔다 60km. 저는 80km 탔는데도 멀쩡했는데 80km 이후에 아팠는데 피팅 값을 바꿔놨더니 한강 갔다 오는 60km만 타도 아팠다. 예, 약간 엉덩이가. 근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나요? 자전거를 꾸준히 타다가 그런 겨울에 변화. 추워서 못 타서. 그러니까 못 탔다가 다시 타는 것은 또 다른 별도의 문제예요. 엉덩이가 초기화됐다가 다시 안장을 타면 당연히 아파요. 물론 두세 번 정도 타고 나면은 다시 예전처럼 감각이 좀 무뎌지겠죠. 그러면 변수가 하나 또 생긴 거예요.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다. 요 오랫동안의 공백도 안장통의 원인이에요. 또 있어요. 페달을 밟으면 반작용에 의해서 엉덩이가 살짝 뜨리죠. 세게 밟으면. 다시 말해서 세게 밟을 수 있을 만큼 내 체력이 줄었다면, 세게 밟는 힘이 약하면 그만큼 반발력에 의해서 상체가 엉덩이의 무게중심이 들리는 현상이 줄어요. 그래서 높은 기아로 강한 페달링으로 쭉 갈 수 있을 체력이 있을 때 적당한 속도가 유지될 때는 엉덩이가 덜 아프지만 15km, 20km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갈 때는 엉덩이가 더 아픈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. 체중이 페달에 있던 체중이 안장으로 더 많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마찰도 더 심해지고 엉덩이의 압력도 더 커져서 생기는 통증. 이것은 자전거를 오랫동안 안 타서 생기는 공백에 의한 안장통이거든요. 그러면 벌써 안장통의 원인만 5가지가 나왔잖아요. 얘네들이 한 가지씩 다 바뀌어야 돼요. 또 하나는 또 체형의 변화도 있어요. 랜드 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슬림해지셨고 그럼 뱃살도 좀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복부 쪽으로 좀 더 체중이 잘 실리거나 에어로 포지션이 조금 더 잘 만들어질 텐데 겨울 동안 체형이 변하면 배에 있는 지방 때문에 더 상체가 앞쪽으로 못 말리겠죠. 그러면은 엉덩이 쪽으로, 그러니까 생식기에서 엉덩이 돌기뼈 쪽으로 체중이 더 제껴지는 효과가 나와요. 그래서도 엉덩이가 또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프던 곳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잘 보시면 안장은 높아졌고 핸들은 낮아졌죠. 이것은 체형이 바뀌었을 때 복부에 있는 지방이 싹 없어져서 훨씬 더 날씬해졌을 때 앞으로 숙여지는 것이 더 많이 숙여질까요? 아니면 지금처럼 배가 나왔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숙여질까요? 배가 나오면 앞으로 숙여지지 못하겠죠. 그는 엎드린 거고요. 자, 그럼 뱃살이 없을 때 떨어지는 요 자세하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을 때 얹히는, 뱃살이 얹히겠죠, 지금처럼. 그것 때문에도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포지션도 세팅값도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요. 특히 겨울에. 그런데 예전에 한참 자전거 타고 홈이 올라왔을 때의 그 포지션과 그 자세, 그 파워 값이 겨울에 공백기를 지난 이후에는 또 바뀐다는 거죠. 근데 생각은 예전 생각으로 세팅 값을 바꾸신 거예요. 체형은 거꾸로 갔는데 핸들은 더 낮아진 거죠. 오히려 핸들이 더 높아지고 안장이 낮아져야 되는 체형을 가졌는데
겨울에. 근데 오히려 체형은 배가 또 빵빵해지고 유연성은 떨어졌는데 핸들은 더 낮아지고 안정은 높아지고 거꾸로 가시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상태로 200km짜리 가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체력도 떨어져서. 당연히요. 체력도 떨어졌고 체형도 변했고 유연성도 떨어졌고 공백도 있었고 이럴 때 예전에 그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타시면 반드시 무리가 될 것이고 그 무리로 인해서 통증들이 부상들이 생기겠죠. 이것을 순차적으로 가셔야 돼요. 특히 이제 랜도를 하시는 케이스는 200km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. 그 다음에 13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거고 먹는 거 휴식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폼은 안 올라왔고 체력은 떨어져 있고 피팅 값은 바뀌었고 이 상태에서 안장까지 바꾸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먼 걸음 하셨고 기왕 오셨고 또 랜도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오신 김에 자세 교정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워 테스트 정도만 해보시고 그 파워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현재 실력 그리고 현재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수치로 점수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. 체중도 지금 늘었다고 하시는데 5kg 지금 5kg가 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지가 그렇게 크다는 것은 바지가 크다는 게 지금 바지가 크다면은 밀착돼야 되는 패드가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는 같아요. 그 움직임에 의해서 엉덩이하고의 마찰은 커진다는 거예요. 정상 체중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바지는 헐렁헐렁 할 텐데 이것도 참고하세요.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. 지금까지 빡쌤이었고요. 안장통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